일단 뭐 왜 이재명 대표의 저 결정이 세모 잘했다 해서 세모를 주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택을 좀 민주적으로 하는 걸 좀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고 어떠한 명분이나 논리적 설득이 있었으면 원하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더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떠밀리듯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 짜맞춘 게 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가 X를 들지 않고 세모를 들은 이유는 말이지만 잘못했다. 말이지만 사과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라고는 하셨기 때문에 직접. 네, 그래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세모 정도는 들어줄 만하다. 어차피 결정돼 있던 약속이었는데 지켰다고 해서 꼭 칭찬할 건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흔들림이 있었더라도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고 그 선택이 표를 계산하면서가 아니었어야죠. 명분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준연동형을 하려고 했느냐에 대한 접근으로 가셨어야 됐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도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그러고 이것도 하지 않는데 국민의힘이 안 한다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었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는 건요. 본인들이 준연동형을 한다고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사실은 본회의 들어가서 투표해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네. 준연동형을 그대로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만 있으면 되고 또 바꾸려고 하거나 또 병립형으로 하려고 해도 투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투표는 본인들대로 본인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그 숫자였고 그리고 또 다른 제3지대가 있었으면은 이런 결과는 없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표를 달라. 그렇죠. 저희가 20석 이상은 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에 한마디 해주시죠. 20석 이상 하시려는 목표로 이제 당을 세웠겠죠. 설마 뭐 5석 하려고 세웠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 이제 오르든 거는 좀 늦었다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실리보다는 정치의 신뢰, 국민과의 약속, 이 부분에 있어서 큰 결단을 했다. 이제 이 병립형과 연동형제에 고민했던 이유는 위성정당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연동형제가 나름대로 병립형의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말하자면은 어떤 사표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성이 너무 51% 승자 독식을 통해서 나머지의 어떤 국민들의 의견들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연동제를 통해서 녹여내자라는 의견들 때문에 그게 통과됐던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한계가 됐던 건 300석을 못 늘려요. 늘린다 하면 위성정당 자체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300석 안에서 기형적으로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위성정당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고 했던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절대 협의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말하자면 민주당의 선거제 부분에 있어서 180석이면 통과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선거제는 여야 협의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다른 법과 다르게. 왜냐하면 이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민주당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의당과 여러 가지 이제 야권들이 했는데 정의당도 이번에는 병립형을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그냥 오를 준 거예요. 일단 뭐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 어쩔 수 없었다. 왜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대놓고 만든다고 하니까 이렇게 주장하긴 했습니다. 다음 질문에서 삼지대에 계시니까 유리하냐라고 했는데 유리하다? 아니다. 왜 아니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기존에 저희가 선거제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유리한 거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제가 그 기득권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떠한 작전을 펴는지를 너무 곁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3지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그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준연동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법을 지켜야 되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리고 사실은 21대 처음에 되자마자 그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던 이 연동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위성정당 방지법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많은 법안을 냈어요.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도 통과되지 않고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냈죠. 위성정당 방지법을 냈었어요? 냈었죠.
있었죠.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벌써 그 검사 집단이라고 이제는 명명이 되고 예. 있는 그곳에서 뭐 국민의 미래인가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약간 편법인데 당연하다든지 해버렸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뭐 통합형 비례정당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결론은 위성 그쵸. 정당 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또한 또 저희한테는 불리하죠. 왜냐하면 강한 또 그 당이 생기는 정당 거잖아요. 투표율만 따로 받을 수 있는 예전에 당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숫자적인 것도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는 거고 저희는 고민들이 좀 많은 지점이고 우후죽순으로 많은 당들이 생기다 보면은 아, 그게 우리한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을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 그냥 제도 상관없이 우리의 자생력으로 가겠다. 네, 그게 필요하다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왔는데 아까 뭐 대변인님 말씀으로는 저희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돌아가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그렇습니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인은 아는데 약간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니라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삼지대가 물론 이제 자생적으로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선택을 받는 그런 정당으로서 표방을 하고 가는 것이지 말하자면 위성정당의 어떤 형식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례로 어떤 의석수를 채운다면 그러면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의 어떤 모양새가 그거는 좀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분명히 선거를 앞두고 이 준연 연동형으로 갔을 때는 삼지대 소수정당들은 분명히 전체 의석수에서 퍼센테이지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그런 제도 선거제도를 맞이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비례대표에서 정당 표열만 어느 정도 올리게 되면 가져가는 거예요. 위성 정당이 본체 정당과 완전 따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예를 들어 완전히 따로 간다는 걸 전제하고 네. 그렇게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3지대 정당이 10% 정도 얻으면 그대로 이제 10%니까 최소한 10석, 최소 10석 정도는 기본을 깔고 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소수 정당들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 여러 개로 갈래로 쪼개졌을 때는 이제 47석에 대해서 풀린 거를 이제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15석 하더라도 다른 데가 뭐 두세 석씩 하면 나눠줘야 되니까 최소 10석, 6, 7석.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소수정당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뛰겠지만 현재 정치사를 봤을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는 원내 교섭단체로서의 진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다당제 역할을 하려면 원내 의석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랬을 땐 지금 연동제가 솔직히 개혁신당에 전혀 불리하지 않아요. 불리할 건 없고. 좋은 여건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참 다행인데 네. 저는 좀 그런 거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미래 한국당 출신입니다. 위성정당 그쵸.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네, 어쩌면 위성에서 더 오셨네. 잘 알죠. 예, 위성에서 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정의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당의 제3당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정의당이 몇 석까지 갔습니까? 사실은 위성정당 때문에 정의당이 더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당들이 많아지는데 또 특히 이제 양당, 거대 양당에서 수많은 숫자의 그 의원들을 내려서 또 20석 이상의 그런 예. 당으로 만들어 가실 텐데 지난번에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그러다 보면은 돈 없고 힘 없는 제3지대는 사실 이 여론전에서도 이기기가 어렵고 홍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건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갈 거 뻔히 그게 이제 아는데. 위성정당 네. 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기호를 폐해거든요. 앞에 받으려고 너 잠깐 저기 갔다 와고 현역 의원 몇 명이 위성정당에 가서 네. 기호 앞번호 받고 좀 그런 걸 안 창피하잖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정말 지나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거대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근데 게 나빼드예요. 경험해봤기 때문인데 권역별 뭐 그거보다는 한 석은 더 받을 수 있을 아니, 겁니다. 뭐 많이 받는다니까. 최소 교차 5석. 투표가 일어나서 이제 지역구 음. 투표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투표하고 위성정당에 있어도 지금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그 위성정당에 만약에 정당 투표를 한다면 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개혁신당은 그나마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은 나름대로 빨리 집을 지어서 또 당원 부분도 많이 모았고 그다음에 개문발차를 해서 나름대로 의원은 없지만 모양새는 갖췄어요. 제일 한 분이죠. 유탄을 받은 거는 한 분 있죠, 양한정 의원이요. 근데 가장 유탄 맞은 게 이 새로운 미래예요. 새로운 미래. 이거 지금 거의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